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반가운 기사가 있어서 한번 보면 2024년 10월 혼인 건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반등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로 미루어져 왔던 혼인 건수들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았던 90년대 초중반 연령대가 결혼을 시작했다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시면 2022년 기사인데요. 90년대생들이 온다. 저출산 반등의 마지막 희망. 그리고 아래의 사례를 보시면 93년생 정모 씨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딱 이 나이예요. 저는 2022년 3월에 동갑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희망이라고 말하는 90년대생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결혼을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단 말은 반대로 결혼이 맞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이 등 떠밀려서 어떤 이유에서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결말이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면 차라리 하고 후회를 해라,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사실 대단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결혼을 일단 했다면 이 결혼 생활을 마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도 않고요.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홀가분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고 사는가 하면, 제 주변에 이혼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법정에서 두 남녀가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정짓고 나와서 악수를 하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쿨하게 돌아가는 장면들도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다지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 배우자를 떠올릴 순간이 되면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PTSD를 느끼는 사람들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이나 이혼의 과정이 씻기 힘든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은 더 힘들어지고, 부부 당사자들 둘뿐만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트라우마로 남을 겁니다. 그럼에도 해보고 후회하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혼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결혼 전에는 내가 몰랐던 배우자의 모습에 실망을 느껴서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결혼을 하기 전에 본인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먼저 성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혼이라는 제도라고 했죠.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일반적으로 단순히 결혼이라고 하면 감성적인 영역이 먼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이를테면 배우자와 함께 집을 얻어서 저녁을 해먹는다든지, 둘이 캠핑을 떠난다든지, 이런 공익광고에서 비춰볼 법한 그런 따뜻한 장면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테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물론 결혼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 결혼이라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제도가 갖는 새로운 룰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룰을 인정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결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만약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에게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룰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랜 결혼 생활은 아니지만 느꼈던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간 공동체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 시간은 온전히 나의 경우인 경우가 많아요.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역시 제 여러 스케줄 중에 일부였죠. 그런데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은 아닌데, 쉬든 놀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배우자란 사람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결혼했으면 친구도 만나지 말고 좋아하는 게임도 하지 말고 와이프만 기다리면서 살라는 거냐? 물론 아니죠. 친구를 만나든 게임을 하든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이 우선이 된 상황에서 그 이외의 잉여 시간에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결혼을 하기 전에의 빈도를 그대로
보전받기 원하면 그때부터 배우자가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친구들이랑 술을 마셔야 해. 어떤 사람은 나는 일주일에 몇 회 이상은 취미 활동을 해야 해. 그리고 이걸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마시고 취미 활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결혼을 함으로써 이전과의 다른 삶을 차이를 감수를 하고 타협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전혀 잡혀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이 장기적으로는 결혼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짐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경제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모든 돈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아서 서로가 정해진 용돈 안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월급 통장은 각자 관리를 하는데 생활비를 각출해서 생활하는 유형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존재를 하는데, 저는 단순히 돈의 관리 주체가 누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산을 축적함에 있어서 각자의 투자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벌어서 내가 잃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발상은 다른 문제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본인이 선물 거래를 하든 잡코인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네가 망해서 거지가 되면은 사실 너랑 결혼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한쪽이 그렇게 망가지면 다른 한쪽이 그 데미지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하면 저희 부부는 돈 관리는 완전하게 투명하게 통합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적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오히려 각자 관리하는 게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단순히 간섭하거나 어떤 쿨하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게 간섭이라고 느껴진다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갖는 이 경제 공동체라는 룰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위기가 오롯이 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이 처음 피부로 와닿는 시점이 결혼 준비할 때일 거예요. 그리고 처음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때도 결혼 준비할 때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모든 선택지 하나하나에 각자 집안의 배경과 상황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의 형태에 대해서도 의견 불합치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집은 예단을 하는 게 맞다, 아니다 등등 각 집안의 의견이 이렇게까지나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저찌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끝일까요? 이게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저의 사례로 얘기를 들면 저희 집은 명절날에는 당연히 직계 가족들은 다 모이고요. 그리고 트렁크에 명절 선물을 싣고 친척집을 돌면서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었어요. 저는 어릴 때 그게 당연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 집에서만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처가댁에 가서도 명절마다 처가 친척분들께 인사를 다니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처가의 명절 분위기는 딱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명절이라고 해서 굳이 명절 음식을 해먹는다거나 명절이니까 가족들이 다 한 곳에 모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그냥 그때는 차도 막히고 하니까 각자 여행을 가든 하고 오히려 명절을 끝나고 오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늘 그런 상황에 있었던 와이프 입장에선 결혼 후 저희 집안의 명절 풍습을 접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그건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와이프가 우리 집안은 그런 형식적인 거 하지 않고 자라왔으니까 난 시댁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왜 굳이 친척집 가서 인사를 드려야 하냐 라고 했다면 매 명절이 전쟁이었겠죠. 우린 그렇지만 너흰 그렇구나, 그리고 그럼 그쪽의 방식을 따라야지 라는 상대방의 가풍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고, 앞으로 난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 결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혼은 단순히 동거인 한 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함과 동시에 딸려오는 의무나
변화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게 자신이 있는 사람에겐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선 안 하니만 못한 결정이라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과연 결혼이라는 제도가 나에게 맞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결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